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학습 담당자 은비쌤. 오늘은 미대 편입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해봤는데 오늘은 조금 진솔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정말 솔직하게 제 학력을 밝히자면 저는 연성대학교 12학번 시각디자인과 2년제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디자인 경력만 7년이 되고요. 편집 디자인이나 인디자인이나 디자인으로 일을 해왔었어요. 수시로 학교를 입학을 했기 때문에 미대 입시 실태가 이제 엄청 힘들다고는 알고 있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지는 않아서 듣기로는 이제 얼마나 힘들고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대를 나오려고 하는 최종 목적이 뭐예요? 왜 미대를 들어가려고 하세요? 여러분은 직업을 어떤 거를 선택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들 이제 제 질문에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맞아요. 미대를 들어가는 게 이제 뭐 학과가 여러 가지 있겠죠. 디자인 쪽이나 아니면은 뭐 영상 편집 아니면 뭐 회화과 아니면은 시각 디자인 학과 이런 데가 굉장히 많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 쪽을 졸업했으니까 디자인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이제 관공서에서 그리고 붓디자인 쪽으로 출판사에 가서 책 표지를 만들기도 했었고 아니면은 이제 본문 편집이라고 하죠. 책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편집하는 것들을 했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인쇄소 직원으로 일을 해봤었었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점은 전문대를 나와서 디자이너로 일은 할 수 있지만 돈은 벌 수 있지만 그 이상을 바라보기는 실력이 없으면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이 특히나 전문대조 나온 학생들이 웬만하면은 편입 준비를 해가지고 4년제를 제발 나왔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전문대졸 디자이너가 이 업계에서 경력을 키우기에는 너무 부족한 점이 많고 그리고 연봉도 연봉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실력을 아무리 열심히 키워도 한계라는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또 이제 면접관으로도 해보기도 했었고 직원을 뽑기 위해서 이력서도 확인을 하면서 이제 포트폴리오도 많이 확인을 해봤는데 평생교원에서 시각디자인과 오프라인 수업이라고 하죠. 학점은행제로 시각디자인과를 졸업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제출을 했는데 그거를 확인을 해보니까 너무 이거는 영 아니올시다 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아니다 해서 이 사람은 뭐 학원을 다닌 것 같지도 않고 스스로 뭐 디자인을 뭐 노력한 결과물도 없고 사실 신입으로 지원을 했으니까 별 그렇게 크게 기대는 하진 않았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인 이제 디자인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묻어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돈 벌려고 아무데나 지원을 하고 싶었었던 거겠죠. 그 사람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냥 바로 서류를 해버렸어요. 바로 이제 재선에서 이제 이렇게 탈락을 해버렸는데 물론 이제 학점은행제로 졸업을 했다고 해도 뭐 포트폴리오가 완벽하면 그 사람은 채용이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 나중에 이제 한계가 있을 거예요. 바로 학력이라는 벽인데 예시를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다녔던 회사에 제가 진짜 존경하는 팀장님이 계셨어요. 그 팀장님이 다른 대학교를 나오셔가지고 이제 디자인 쪽으로 경력을 쌓으셨는데 실력도 너무 좋다 보니까 팀장까지 오시게 됐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원하는 회사를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디자인 쪽에서 좀 이름 나 있다. 그리고 좀 커리어를 더 대단하게 쌓고 싶다 하면은 이제 원하는 회사를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면접을 보기 위해서. 근데 이제 학력이 해당 학과를 나오지 않았다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이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는 이제 2년제 전문 대졸로 디자인 학과를 나왔는데 이 정도인데 실력이 이렇게 좋은 팀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실력을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황이 제 환경적인 그런 상황이 돈을 모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그리고 제가 또 힘든 환경에 있었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내 성장을 할 만한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은 지금이 기회예요. 나중에 저처럼 이제 경력을 좀 쌓고 디자이너 일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제 한계라는 벽에 부딪히게 되실 텐데 아무래도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그리고 더 많은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이 4년제 학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꼭 정답은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 사회는 학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저는 이제서야 깨닫게 됐는데 이제 똑똑한 학생들이라면 미리 이런 상태를 알고 본인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의 인식이 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미 벌써 전에 깨닫고 편히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생각만으로는 나의 그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아요. 실천을 해야 하는 건데 이게 편입이라는 게 성적이나 전적대 성적이나 아니면은 이제 실기 준비라든가 뭐 영어 준비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안 됐는데 바로 편입 준비를 할 수는 없겠죠. 사실 미대 편입을 할 때 전적대 학점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은 학생들이 대부분 뭐 전적대 성적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하고 그냥 실기만 준비하거나 아니면 영어만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사실 면접관들이 전적대 성적을 보는 이유는 그 학생의 그 예전에 그 중퇴했었던 뭐 대학교라던가 아니면 학점은행제로 전적대를 만들었다던가 어떤 걸로 이제 성적을 만들었던지 간에 그 사람의 성실성을 이 성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이라면은 당연히 학교에 도움이 되는 높은 성적을 보유하고 실력이 좋은 학생들을 뽑겠죠. 미대 편입을 준비하는데 학점은행제가 필요할까? 학점은행제가 그렇게 메리트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런 차별점이 없고 뭐 2년제 학위를 하든 4년제 학위를 하든 무조건 성적만 확인을 하고 지원 학생들에 대한 차별 대우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학생들이 편입을 준비할 때 전적대 학점을 이제 학점은행제로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학점은행제로 준비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학생들이 혼자서 준비를 할까요? 아니죠. 혼자서 준비 절대 못해요. 왜냐? 학점은행제로 전적대 학점 준비를 하려면은 성적을 높은 점수로 받아야 되는데 최소 4점 근데 그거를 혼자서 이제 편입 실기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영어 준비도 하고 거기에 학점은행제 성적 관리 그리고 그 학점은행제가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일정 학점을 이수를 하기 위해서 학점을 이기 위해서 뭐 다양하게 뭐 독학사나 아니면은 자격증 같은 것들을 이제 취득을 하라고 서포트해주는 멘토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줄 텐데 그런 본인의 커리큘럼에 맞춰서 자격증이나 독학사를 취득을 하려면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쉽다고는 하지만 공부를 안 해서 가면은 무조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공부를 해야 할 테고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성적도 관리를 해야 될 테고 그리고 편입시험, 편입영어 그리고 또 실기시험 이런 것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절대 혼자 못하죠. 그래서 이 시간 배분을 잘 하기 위해서 꼭 서포트를 해주는 멘토 선생님을 끼고 같이 해요. 이 멘토 선생님의 역할은 학생들이 이제 학점은행제를 진행을 하면서 성적을 잘 맞을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시험이라든가 레포트나 아니면 뭐 토론, 퀴즈 이런 거 있을 텐데 그런 거에서 대부분 높은 점수를 받고 그리고 출석률도 좋아야 이게 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편입하는 학생들한테 이 멘토 선생님이 최대한으로 관리를 해줘요. 최대한 출제 기준이 높은 것들을 이제 소개도 시켜주고 뭐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안내를 해주고 도와주고 옆에서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학생은 온전히 이제 편입 시험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설명드리면은 절대로 혼자서 학점 문제 준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한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가 만들어요. 이 한계를 잘 아는 사람들은 보니까 본인이 자신 있는 분야를 극대화시키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자기만의 공부를 해요. 그게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편입을 하든 뭘 하든 본인만의 경쟁력을 만든 사람들은 이 경쟁력을 가지고 내가 이제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다, 이 정도로 내가 준비를 했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거를, 그런 것들을 이제 편입을 한다고 하면은 면접관한테 나만의 경쟁력을 보일 수 있어야 하고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편입이 너무 어렵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말로만 들어서 그렇고 생각으로만 이제 본인이 노력할 것들을 이렇게 주구장창 이제 생각만 하다 보니까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이거 너무 어렵겠는데? 나 이거 포기해야 돼? 내 인생 망한 거 아닌가? 어릴 때 공부 좀 할 걸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다고 또 벽이 너무 높은 것도 아니에요. 편입 자체가 이게 생각만 해서 그렇지 사실 실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면은 전적대 학점이나 영어 실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면은 전혀 두려워할 게 없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걸리는 시간이 얼마 정도냐면은 6개월이면은 본인의 전적대 성적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영어도 준비가 되어 있고, 본인한테 필요한 거는 이제 실기 성적, 실기를 아주 탄탄하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만 이제 초점을 맞춰서 집중을 해서 6개월 동안 엄청 빡세게 준비를 한다고 보면 돼요. 이 삶의 의지가 강한 사람은 내 삶을 어떻게 계획하느냐, 나만의 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을 한다고 해요. 나만의 경쟁력을 확실하게 키우는 노력을 생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한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인생 승리자고 인생을 이끌어 나갈 리더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편입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편입을 하고자 하는 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고 많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가져오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안녕.